어르신들께 혹시 단추를 잠그는 것 같은 간단한 일이 예전보다 어려워지거나 걸음걸이가 느려지거나 휴식을 취할 때 한 손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라거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이러한 느낌들이 항상 노년의 정상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몸을 지휘하는 사령탑, 즉 뇌가 특별한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아직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주제, 바로 파킨슨병에 대해 정말 가깝고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잡한 의학 용어 대신 이 병이 무엇인지, 그 증상들은 어떤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께서 파킨슨병과 화해하여 자신의 뇌와 몸이 항상 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부드럽고 이해하기 쉽게 알아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편함에 시달리지 않고 삶을 온전히 즐기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이번 대화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매일 자신을 더 잘 사랑하고 보호하는 데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어르신들, 우리 뇌를 사랑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째로, 우리는 파킨슨병은 무엇인가요? 이해와 보살핌이 필요한 친구에 대해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뇌를 마치 몸의 모든 활동을 원활하게 돕는 많은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위대, 한 통제 센터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중에서도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우리가 움직임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제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킨슨병을 앓게 되면 뇌의 도파민 생성 세포들이 손상되거나 죽어서 도파민이 부족해집니다. 이 중요한 전달 물질의 부족 때문에 운동 조절 신호가 방해를 받아 몸의 움직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파킨슨병이 만성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전염되지 않으며 치매와는 다른 병이지만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나중에 인지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 병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시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 무력감을 느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병과 맞서는데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적절한 지원을 찾으며 현재의 상태에서 잘 살아가는 데 집중하여 삶의 질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고객 어르신께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을 때 매우 낙담하시며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을 들여 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과 증상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자 그분께서는 훨씬 더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병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지원그룹에 참여하기 시작하셨으며 지금은 매우 긍정적이고 즐겁게 지내시며 다른 환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어르신들, 조기 진단과 파킨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병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에서 주도권을 잡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절대로 임의로 진단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위에서 언급한 증상 중 하나라도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 정확한 검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다음으로 우리는 조기 증상인지 몸이 보내는 속삭임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파킨슨병은 보통 매우 천천히 진행되며 초기 징후들은 매우 미미하여 간과되거나 노년의 정상적인 증상으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속삭임을 조기에 인지하는 것은 적시에 개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휴식 시 손발 떨림, 특히 몸의 한쪽에서 나타나는 것, 보통 손이나 손가락에서 시작됩니다. 입니다. 다음으로는 근육과 관절의 경직감으로 인해 움직임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 걸음걸이가 느려지거나 보폭이 짧아지거나 동작을 시작하기 어려운 것과 같이 움직임이 느려지는 증상도 있습니다. 균형을 잡기 어려워 쉽게 넘어지는 것도 징후입니다.
또한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목소리가 작아지고 단조로워지거나 글씨체가 작고 읽기 어려워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후각상실, 수면장애, 변비와 같이 운동과 관련 없는 증상들도 나타납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징후들을 조기에 인지하면 제때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어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더 잘 관리하며 그 결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어르신께서 자신의 필체에 나타난 작은 변화 덕분에 병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원래 매우 꼼꼼하고 글씨를 잘 쓰시던 분이셨는데 점차 자신의 글씨가 작아지고 불규칙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덕분에 일찍 진찰을 받아 초기 단계에서 진단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분께서는 독서, 일기 쓰기와 같은 좋아하는 활동들을 많이 유지하고 계시며 노인 클럽 모임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 모든 징후가 파킨슨병은 아니지만 만약 비정상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신경과 전문의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다음으로 우리는 규칙적인 운동, 유연성을 위한 귀한 약에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들었고 파킨슨병까지 있는데 안전하게 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좋고 너무 많이 움직이면 피곤하거나 넘어지기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그것은 바꿔야 할 생각입니다. 매일 가볍고 꾸준한 운동은 어르신들께서 몸의 유연성, 균형, 그리고 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약입니다. 운동은 뇌와 근육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신경세포에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운동 능력을 크게 개선하고 관절 경직과 떨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운동은 근육의 힘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개선하여 파킨슨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인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어르신들께서 꾸준히 운동하면 몸이 더 가볍게 느껴지고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느낌이 줄어들며 모든 움직임에서 더 자신감을 느끼고 일상 활동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어르신들께 훨씬 더 활동적이고 즐거운 삶을 선사할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공원 주변을 천천히 걷거나 기공, 태극권, 가벼운 수영, 요가 또는 스트레칭 운동과 같이 자신의 건강에 적합한 가벼운 운동 형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목표는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을 유지하고 움직임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제 파킨슨병 환자 중 한 분은 걷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으셨고 자주 넘어지셨습니다. 물리치료 전문가의 지도해 그분께서는 매일 꾸준히 태극권과 통제된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얼마 후 그분께서는 떨림이 현저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도 크게 개선되어 넘어지는 횟수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에게 그 운동들이 자신을 더 건강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서로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의사 선생님, 이제는 제가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고 예전처럼 피곤하지도 않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어르신들,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현명한 영양, 몸과 정신을 위한 에너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은 단순히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신경계를 지원하고 파킨슨병 증상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명한 식단은 우리 몸에 항상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즉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은 소화 시스템을 지원하고 파킨슨병 환자에게 흔한 변비 감소, 몸과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며 치료 약물의 효과를 돕습니다. 몸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면 어르신들께서는 더 활기차고 덜 피곤하며 정신도 훨씬 더 상쾌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들께 더 나은 삶의 질을 선사할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진한 녹색 채소, 신선한 과일, 당도가 낮은 통곡물, 살코기, 닭고기, 생선, 그리고 충분한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베리류, 녹차와 같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도 매우 유익합니다. 변비나 소화 불량을 유발하는 음식은 피하고 특히 일부 음식, 특히 단백질과 파킨슨병 치료, 약물, 레보도파, 간의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 고객 중 한 어르신은 파킨슨병으로 인해 심한 변비를 자주 겪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채소와 신선한 과일을 더 많이 드시고 매일 이하의 2.5리터의 물을 마시며 요구르트를 추가적으로 섭취하라고 권했습니다. 얼마 후 그분께서는 변비 문제가 현저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몸도 더 가볍고 소화도 더 잘 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의사 선생님, 이제는 건강한 식단이 예전보다 더 맛있고 몸도 훨씬 가볍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몇 끼 식사는 자신의 몸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식단을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정신적 지원과 사회적 연결, 사랑에서 오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파킨슨병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움직임 변화 때문에 불안감, 슬픔, 자존감의 저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립감과 외로움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자주 교류하고 대화하는 것은 불안감, 우울감을 줄이고 소속감, 이해받는 느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려움이나 경험을 나눌 때 자신만이 이 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귀중한 조언과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께 삶의 기쁨, 낙관주의, 그리고 더 풍부한 정신적인 삶을 선사할 것입니다. 가족, 오랜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동호회나 모임, 시, 낭송클럽, 건강체조, 걷기 모임 참여해 보세요. 자주 대화하고 옛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회상하는 것도 연결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파킨슨병 환자분들께서 직접 작은 클럽을 만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하고 일상생활의 팁을 공유하며 서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자주 모였습니다. 저는 이 모임들이 그분들의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정신을 훨씬 더 활기차고 삶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들, 마음을 열고 가족, 친구 또는 심리 전문가에게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미소 한번, 안부 인사 한마디가 우리 영혼과 마음에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준수와 정기적인 추적 관찰, 믿을 수 있는 동반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파킨슨병 치료는 환자, 가족, 의사 간의 인내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현재로서는 파킨슨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기적의 약은 없지만 우리는 증상을 충분히 관리하고 질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정시에 정확한 용량으로 복용하는 것은 떨림, 경직, 느린 움직임과 같은 운동 증상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르신들께서 운동 능력을 유지하고 약물 복용 간의 변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진찰은 의사가 약물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할 때 치료 계획을 조정하며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자신이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고 있고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훨씬 더 안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담도 줄여줄 것입니다. 제 고객 중 한 분은 10년 가까이 파킨슨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꼼꼼함으로 유명하셨습니다. 그는 항상 약 복용 시간, 하루 동안의 증상 변화, 그리고 모든 부작용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매번 진찰 시 의사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그분은 항상 증상을 매우 잘 관리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의사 선생님, 이제는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심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의사의 허락 없이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변경하지 마세요. 모든 부작용이나 비정상적인 변화는 의사에게 보고하여 적시에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파킨슨병의 중요한 측면들과 스스로를 돌보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들 보시다시피 파킨슨병은 이해와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친구이지만 우리는 그것과 함께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낙관적인 정신, 운동과 영양에 대한 인내, 그리고 가족과 의료진의 지원은 어르신들께서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절대 희망을 잃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마세요. 저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어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어르신들께서 이 정보들이 유익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큰 라이크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어르신들께서는 어떠신가요? 파킨슨병과 함께 즐겁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어떤 비법을 적용하셨나요?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소중한 경험들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읽고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대화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어르신들 모두 항상 즐겁고 건강하시며 강인한 정신과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